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소리치기. 이거는 친구를 끌어당기는 걸까? 밀어내는 걸까? 헉, 밀어내는 거. 맞았어. 안녕 젤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기. 친구를 내 쪽으로 끌어당길까? 밀어낼까? 끌어당긴다는 거죠. 부모라면 모든 친구와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아이가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거나 어쨌든 친구한테 상처받는다는 거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친구까지 내가 교정시켜 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관계가. 안녕하세요, 유감의 도연경입니다. 오늘은 영리한 아이가 위험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센터에도 또래 관계 때문에 이제 고민으로 많이 오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또래 관계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친구들이랑 관계는 맺긴 하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너무 과격해서 친구들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좀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경쟁의식이 있어서 1등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의 중심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는 좋아해요. 친구는 놀고 싶은데 내 그 표현이 잘 안 돼서 친구가 술래 시키면 술래만 하고 애기 역할 주면 애기 역할만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만족스럽게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속상하다고 하고 계속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 뭐 아이가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하든, 친구 사이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든, 뭐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로 고민이 될 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갈등과 상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관계를 하다 보면 문제 없는 관계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더 이상하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서 이거를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 갈등을 너무 우리 아이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친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은요, 갈등도 없어요. 오히려 갈등이 부럽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아이가 갈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제가 좀 해결해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고 싶은데 갈등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에 벌써 진입을 한 거예요. 친밀감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갈등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 갈등이 습관이 되고, 친구들이 나 너랑 안 놀아, 나 그렇게 하면 너랑 안 할 거야, 또 이런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모습이 아이의 그냥 어떤 성품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른 해결 방법, 다른 걸 선택했을 때도 아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갈등과 또 그 안에서의 좀 상처받고 다시 회복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걸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모두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집착해요. 너무 친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아요.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신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보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점차 이제 학년기에 들어가면서 친구가 소중해지고 진짜 우정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여전히 소중하지만 부모님만큼 친구라는 존재가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아기 때부터도 친구한테 굉장히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많이 아이가 몰입되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충족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 또는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는 엄마가 표현도 많이 하고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모님이 위로해주는 게 큰 아이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괜찮아, 다른 친구랑 놀면 되지라든지, 엄마랑 우리 블록놀이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전환을 시켜주려고 해도
엄마의 그런 말들이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자꾸 그 감정에 몰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래 관계 도와주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아이가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관계와 권위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면 행복하게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시간이 흘러서라든지 더 좋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겨서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상처 자체를 받는 걸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다시 의지를 해서 기댈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가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이제 어렸을 때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저 친구랑 만나지 못해도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더 잘 극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래 관계라는 거 굉장히 이 시기 우리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아이들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만 보게 되는데 뭐 친구가 없어요. 친구랑 얘는 자꾸 싸우고 친구들에게 거부당하고 친구한테 당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결국에 그 밑바탕은 뭐냐? 누구를 만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부모-자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대체 가능한 교우관계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특별히 불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면 이때 진짜 친구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데요. 저도 이제 솔루션을 드릴 때 이제 대화들을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드리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항상 뭐냐면 우리 더 나에게 소중한 친구, 내가 더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친구를 찾는 과정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거든요. 이게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관계에서 이렇게 너가 해야 돼. 너가 이렇게 해야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이런 방법적인 걸 알려주는 것보다 조금 더 열린 관점에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이의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부모님도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기보다는 아이의 친구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하고 싶은 아이가 둘이면 어떻겠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정적인 놀이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는 굉장히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한다면 이 아이는 우리 아이를 계속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서 우리 반에서 자꾸 우리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상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먼저 볼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 뭐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성향 자체가 안 맞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동적인 아이를 활동적인 공간에서 자꾸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을 안 해도 그냥 다른 역할도 되게 재밌게 놀이할 수 있는 좀 친구? 이제 그런 친구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 상처받는 아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나 나에게 맞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덕이 심한 사람도 있다고 말해주래요. 항상 늘 똑같을 순 없다. 엄마가 언제나 너한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진 않잖아. 엄마가 좀 짜증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똑같은 얘기를 부탁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짜증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딸이 엄마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친구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친구의 말 한마디에 쟤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건 우리가 또 자존감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죠. 너 되게 잘못했어. 너가 지금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 네가 이상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내 생각이 더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라는 확신. 예. 물론 이 생각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래 관계에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때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게 너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친구가 상냥하게 할 때 너한테 기분 좋게 할 때 너가 그 친구가 좋으면 그때 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짓궂게 행동하면 다른 친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부모라면 모든 친구와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 아이가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거나 어쨌든 친구한테 상처받는다는 거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친구까지 내가 교정시켜 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관계가.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선택해서라도 거기에서 성공의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나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에게도 손을 내밀고 같이 잘 지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좀 먼 얘기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거부하고 자꾸 공격하는 아이들도 결국에는 그 아이의 욕구가 있거든요. 친구랑 잘 지내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널 싫어해. 이런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고 주인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너무 커서 내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너가 주인공을 더 친구랑 싸우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지 다른 역할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아이의 욕구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부모라면 그리고 교사라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지금 요 아이한테는 솔루션으로 줄 때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해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거부당하는 아이들이 좀 눈치가 없이 막 친구들한테 다가갔다가 상처받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친구를 끌어당기는 행동과 밀어내는 행동을 파악해야 된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반대로 친구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랑 더 놀겠다는 거야 안 놀겠다는 거야 이걸 아이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눈치 없이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거부를 당하게 되고 쟤 뭐야 쟤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무리를 만들게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행동이 내가 친구를 끌어당길지 밀어낼지를 예측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시를 보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소리치기. 이거는 친구를 끌어당기는 걸까 밀어내는 걸까? 헉, 밀어내는 거 맞았어 해주고 게임에 내가 지고 있을 때 너 진짜 비겁해 너 속임수 썼지?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같이 놀자 끌어당겨질까 아니면 싫어 하고 밀어낼까? 밀어내 맞았어 해주는 거죠. 안녕 젤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기. 친구를 내 쪽으로 끌어당길까 밀어낼까?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화용 언어라고 하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거는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표현 언어, 듣는 거는 수용 언어. 근데 화용 언어는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생각해서 예를 들면 애기한테는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애기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든지 관계 속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화용 언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또래 관계에서 화용 언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화용 언어 학습 만화라는 워크북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개를 해보면 다음 친구들의 말을 보고 그만 놀자고 말하는 내용이면 그만해, 더 놀자고 말하는 내용이면 더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해지기 전에 집에 오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놀겠다는 건지 더 놀겠다는 건지를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이면 그만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뭐죠? 그만 놀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떡볶이 해주신대. 이거는 그만 놀자는 걸까? 더 놀자는 걸까? 더. 이제 더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친구와의 경험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미리 부모님이랑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네. 제가 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행복한 관계를 기억한다예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항상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눴던 행복한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거부당한 아픔을 덜어주고 소속감을 키워주고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눌러준다. 네. 아이가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또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나눴던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어. 그 아이들이 네게 한 짓은 옳지 않아. 내가 그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10살밖에 먹지 않은 네가 그런 일을 이겨내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욕심이 많고 공격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주인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멋진 거야. 내가 놀이할 때도 열심히 하고 1등 하고 싶고 주인공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나쁜 거야? 그런 마음은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 딸만 느끼는 건 아니고 친구들도 누구나 가지고 있어. 내가 주인공을 안 하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도 소중하니까 친구의 마음도 소중하고 그걸 우리가 서로서로 소중한 마음을 지켜주는 거야. 우리가 내가 친구의 마음을 지켜줘야 친구도 내 마음을 지켜주지. 그래야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지금 당장은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친구 관계를 폭넓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히 저와의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단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영상이 10년 뒤에도 제 채널에 남아있겠죠? 남아있다면 그때 유아기 또는 그 어린 연령의 아이들 사회성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저 방법이 맞았구나. 내가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이게 좀 앞이 안 보이니까 막막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이걸 해보면서 가보지 않아도 성공했다. 이 방법이 맞다. 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꾸준히 이런 사회성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이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들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